먼저 각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의 빛을 연출한 조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의 빛에서 다빈 역을 연기한 성예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의 빛에서 재은역 연기한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의 빛에서 정원 역을 연기한 임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뭔가 토크한 게 참 어색하고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영화를 보시고 나시면 너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물어볼 것도 많고,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좀 가끔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사실 배우님들도, 감독님도 배우적이고, 배우님도 성인 배우님을 빼놓고는 좀 이렇게 낯이 선 분들이라 성인 배우님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제 소개. 저는 영화과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졸업하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쓸 수 있는 얘기부터 제일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얘기부터 쓰자 해서 겨울의 빛을 준비하게 됐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분들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3년 만에 스크린에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먼 길 와주셔서 포부 뚫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즐거운 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유명한 배우분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일단 유명하진 않고요. 유명해 지려고 노력 중인 성예빈이라고 하고요. 네. 뭐 자기소개라고 할 게 뭐 있을까요? 뭐 영화 보시고서 궁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카파라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지원 제작을 받은 영화인데, 이제 원래는 연출학교였어요. 영화 연출학교인데, 이제 재작년부터 배우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카파 액터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거기 1기로 들어가게 됐어서, 그때 감독님을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주로 독립 영화 찍고 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임재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겨울의 빛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일을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운이 좋게도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를 보시면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약간 지금 면모가 25kg인가를 빼셨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좀 다른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여기 써있지만, 겨울의 빛은 올해 26회 전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제부 대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사실 뭐 저는 시상식장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대상 수상에 대한 소감을 감독님께 아주 뒤늦었지만 전주 시상식에도 되게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뜻하지 않게 받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에 되게 고생 많이 하면서 배우분들이랑 같이 고생을 하면서 찍었는데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연락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면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관객분들도 만나게 됐으니까
계속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회식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안 여쭤볼 수 없는 얘기인데 겨울의 빛을 감독님이 떠올리시고 감독님이 시간을 쓰고 이제 제작을 주도하셨으니까 어떻게 떠올려서 만드신 영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가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랐던 어떤 동네와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좀 보고 기억했던 어떤 경계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인물들과 소재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실 영화 속에서는 좀 많이 희석되었지만 옛날에는 뭐 재개발이나 어떤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들이 강했었는데 이제 영화를 개발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의 내밀한 마음 속에 있는 뭔가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감정적인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배경이 지방 도시로 나오고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제 임지영 배우님이. 근데 사실 그냥 촬영지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일산 뭐 이런 고양시 같은데 설정은 원래 어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원래는 뭐 일산이랑 비슷한 성남을 가장 많이 떠올리면서 찍었는데 준비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성남을 좀 제 로케이션 팀도 다니고 제가 기억하고 있던 공간들을 다녔는데 이미 개발이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 살리기는 힘들었는데 일산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성남의 이미지나 지금 같은 기수에 있는 신도시들이 다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 사실은 뭐 좀 그렇지만 아주 오늘이 더운 날이었으면 더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목도 겨울에 묻히고 영화의 출발부터 끝까지 겨울 안에서 하나의 겨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한기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겨울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원래는 모든 영화적 배경을 겨울로 하고 싶고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학교 장면들도 지금보다는 덜 했던 것 같아요. 좀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좀 노는 모습들을 보고 싶었고 또 경계 위에 서 있으려면 학교보다는 좀 다른 잣대들이 이제 갖추어진 그런 공간들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촬영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게 어떤 영화의 에센스라기보다는 제가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타협하되 제목이나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만큼만 겨울의 분위기를 낼 수 있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만 욕심을 냈다. 그러면 겨울이 아닌데 촬영을 주로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초겨울에 촬영을 하긴 했는데요. 가을이랑 사실 초겨울이랑 이미지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낙엽이 오히려 많이 걸리는. 사실 저는 이제 배우님들한테 그래서 겨울 촬영하면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떤 고생하는 점이 있었나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배우님들한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계절과 관련되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뭔가 이 DV 자체가 약간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약간 가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서 아까 그 시간에 얘기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 장면에서 안 보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얘기를 잘못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스포일러는 사실 그걸 금방 볼 텐데요. 재밌었던 거. 아직
눈이 진짜 많이 온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겨울의 빛이 제목이긴 한데 작중에 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이 마지막 장면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많이 와요.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던데. 원래 많이 오면 안 되는 장면이었는데 사고처럼 와서 CG로 덜어냈습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 진짜 마지막인데 그렇죠. 유진이 봐주시죠. 첨언하자면 사실 그날 이제 눈이 오기를 되게 모든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촬영 중간까지도 눈이 안 내렸어요. 근데 누가 왜 저기 뭐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눈보라가 이제 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버려서 촬영 감독님이랑 소스를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CG로 덜어내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 상당히 JYP가 많이 들어가는 의외로 도중에 알 텐데 앉아서 대화하는 씬하고 걸어가는 씬은 아니죠. 앉아서 대화하는 씬 드신 걸 말씀하신 거죠. 아유 고생. 이상한데 돈을 쓰게 되셨구나. 다른 배우들은 또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 사실 좀 이제 부경농장 하면은 관객층이 좀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편이라 어쩌면 놀랄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영화 속에는 이제 청소년들의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특별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사실 임재혁 배우님이 연기하는 정원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렇게 삐딱한 노선을 취하는 친구들과 치지만 사실 재은이나 다빈이는 뭐 나름 모범생인데도 뭐 이렇게 바로 초등학교 나오니까 이거는 뭐 스포일러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모텔을 출입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처음에 너무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리얼리티에서 출발하신 건지 아니면은 또 감독님의 생각 아니면 그런 데서 출발하신 건지. 일단 그 안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뭐 영화에서도 생각을 했다시피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더 어른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찾다 보니 거의 요즘은 코인 노래방이나 뭐 옛날에는 항상 룸카페나 그런 데 있었듯이 다들 어떤 음질을 찾는데 그 중에서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약간 세대별로 그렇게 데이트하는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군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이 영화의 중심적인 인물들은 어떤 현실의 우울감을 갖고 있고 그 우울함이 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가족의 불행은 또 한국 사회에서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슬쩍 지나가는 말로 뭐 아버지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떤 한국 사회의 그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하시는지.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좀 본인 인생이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개입되어 있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좀 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개인에게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결핍일 수도 있고 결국 다 경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좀 묘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경계가 굉장히 어떤 감독님은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그 경계 위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 게 사실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배우님들한테 뭔가 자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본인의 캐릭터를 좀 간략하게 너무 이렇게 영화 보는 재미 없지 않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서, 그런 좀 도움이 될 정도로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경계에서, 제가 연기한 정원이는 좀 위태로운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이가 얘기하는 동안 생각하려고 했는데, 재은이는요, 사실 이 셋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고요. 제일 부잣집 딸내미예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하나 없이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내면 깊은 곳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있는 그런 친구고, 그런 외로움을 다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달래했던 그런 인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긴 한데, 정원이도 그렇고 재은이도 그렇고 제가 맡은 다빈이라는 역할도 그렇고 이 영화 자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심지어 제 동생 역할로 나오는 은서 역할도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은 인물은 많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 자체의 시점이 이제 다빈이를 좀 따라가게 돼요. 근데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아마 내가 따라가던 시점이 다른 누군가한테 옮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빈이보다 주변 인물들이 더 고립되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빈이가 내 고립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만큼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물들은 다 약간 그런 상황이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돌려 생각을 해보면 감독님이 이 주인공들을 굉장히 그 극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붙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걸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지만, 하여간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걸 맞이하게 됐는데, 좀 가혹하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저는 이제 영화가 결국 다빈이 시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빈이한테는 좀 가혹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시절이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성장을 어느 순간 해온 사람들일 텐데, 다빈이도 그 당시에 하빈이 그때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그 경험을 말미암아서 뭔가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하필이면 그런 순간을 파고들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유빈 배우님도 어쨌든 그 다빈이와 같은 시점, 그리고 그런 뭐 그것과는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런 언저리 부위들을 해왔을 텐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성장했다?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저보다도 이제 더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한테 더 확실한 대답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초, 중, 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학생 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시련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무슨 노래가 약간 유행처럼 돌고 돌듯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겨낼 때마다
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독님은 이 이야기를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독님의 굉장히 경험과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런 건가요? 그냥. 사실 제 경험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화시키지 않고 어떤 시절에 조연서라는 사람이 기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사건에 분노하느냐 또 외로움을 가지느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어른의 시각으로서 좀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시각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혹시 영화를 보시나 저도 이제 전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시면 지금 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솔직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그때 그 감정을 그냥 어쨌든 분출해보이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만 이 와중에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궁금증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요. 네. 네. 마이크 제일 앞줄에 주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전 활동가로 하면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엉엉 울다가 또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나온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네 분 다 지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하나면 오늘 지금 끝날 것 같고 진짜 심오한 질문 감사합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저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살면서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힘든 거든 기쁜 거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거를 이제 주변에 나보다는 어른인 것 같은데 항상 보고 너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대답을 항상 꼭 근데 왜 그렇게 어른인 것처럼 행동을 해? 이런 대답을 들은 적도 있고 근데 전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약간 제가 배우를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불러줘야 배우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른으로 인정해줘야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겨울의 빛이 완성이 되고 봤을 때 강민주라는 저라는 사람이 재은이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았다. 저 역할을 연기하면서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친구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스크린을 보면서 저는 되게 연약한 지점도 많고 되게 감정적일 때도 있고 저 스스로 컨트롤이 되게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재은이라는 친구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런 것을 어쨌든 다빈이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런 태도들이 참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다른 인물을 연기를 해보면서 그런 인물의 어떤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재은이가 어른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모습이 싫진 않아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허점도 있고 결핍도 있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이 같은 지금 제 모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른이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매번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사실 지금도 내가 정말 지금 좀 어른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남들한테 대할 때도 좀 그렇게 하면은 뭔가 더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좋게 봐주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매번 지날 때마다 아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아직 한참 어리거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현 배우가 저희 셋 중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만 아직 조금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른보다는 나이값을 하고 있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제 인생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이제 좀 나이값 하나 싶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게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싶을 거예요. 네, 하여튼 마지막에 엄청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임재혁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드립니다.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오늘이 되게 뜻깊은 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울의 빛을 보면 오늘처럼 되게 우중충한 마음에 구름이 껴 있어도 제가 보지 못할 뿐이지 마음속엔 항상 빛이 한 줄기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상기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혹여나 좀 마음에 구름이 많이 껴 있으시거나 그런 우중충한 쉽지 않은 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영화 보시고 위로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걸음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영화 보고 싶은 방식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뭔가 가이드를 제공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면 뭔가 그 생각대로 가야될 것 같아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오늘 기분 느끼는 대로 뭐 어떤 영화든 다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영화가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좀 잔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떠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돌아가시는 길에도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안전한 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조원들이 커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